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버겐 카운티에 이어 서머셋 카운티에서도 태미 머피 후보가 승리하며 후보 이름이 우선 배치되는 카운티 라인을 획득했습니다. 5연승 이후 2연패에 빠진 앤디 킴 후보는 카운티 라인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가 오늘 텍사스주 휴스턴 공항에 착륙해 이동하던 중 활주로에서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7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피트니스 박람회가 LA에서 개최됐습니다. 한국 기업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을 사칭해 개인정보와 돈을 훔치는 사기 행각으로 지난해에만 6억 2천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한 태미 머피 여사가 서머셋 카운티에서 진행된 전당대회에서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저지주 서머셋 카운티에서 진행된 전당대회 공개 투표에 머피 여사는 207표를 얻었고 앤디 킴 의원은 106표를 받았습니다. 버겐 카운티에 이어 이날 서머셋 카운티에서 연승을 거둔 태미 머피 여사는 버겐 카운티와 서머셋 카운티 당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줌 미팅과 전화 통화 등을 이어가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당원들의 지지에 기쁨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머셋 카운티 전당대회에서 공개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이 지역 오랜 전통으로 이날 앤디 킴 의원이 제기한 투표의 공정성 문제 등으로 전당대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비밀 투표를 진행하자는 안이 나왔지만 이는 패그 셰퍼 의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에 의해 무산됐습니다. 민주당 대의원들은 대회 시작 전 받은 녹색 플래카드를 지지하는 후보 호명과 함께 들고 일어났으며 이와 같은 방식에 대해 앤디 킴 의원은 전당대회 시작 전부터 불평등한 방식이라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서머셋 카운티 민주당 패그 셰퍼 의장과 다른 카운티 최고 민주당 의원들이 머피를 지지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누가 자신에게 반대하는지를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이번 투표는 누가 봐도 불공정한 경선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서머셋 카운티 전당대회 승리로 머피 여사는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예비선거에서 버겐 카운티와 서머셋 카운티 민주당 유권자 대상 투표 용지에 자신의 이름이 우선 배치되는 카운티 라인을 확보하게 됩니다. 뉴저지주에서 실시되는 전당대회 투표 결과는 6월 예비선거 당락에 결과를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후보가 해당 지역 예비선거 투표용지 맨 앞에 우선 배치되는 카운티 라인 확보 혜택을 얻게 됩니다. 김 의원은 만머스, 벌링턴, 헌터든, 서섹스, 워렌 카운티 전당대회에서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정당 엘리트들이 선택한 전당대회 승리자에게 카운티 라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제도라고 반박하며 뉴저지주 내 이와 같은 시스템을 폐지할 때라고 맞섰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가 오늘 텍사스주 휴스턴 공항 착륙 후 이동하던 중 활주로에서 이탈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AP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쯤 텍사스주 휴스턴 국제공항에서 유나이티드 항공의 보잉 737 맥스A 기종이 착륙해 활주로로 주행하던 중 포장된 도로에서 벗어나 잔디 구역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착륙 후 촬영된 영상에는 비행기의 한쪽 날개가 지면에 아주 가깝게 붙어있는 상태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항공사 측은 사고 직후 이동식 계단을 이용해 승객 160명과 승무원 6명이 모두 탈출했으며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사고 조사 담당 기구인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보잉기 관련 사고는
이번 주에만 3차례 발생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7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7만 199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해 오늘 오후 3시 기준 6만 8천 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11개 현물 ETF를 승인한 효과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밈코인 가격도 덩달아 급등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는 각각 40%, 165% 올랐고 스트럼프 코인은 1172%나 급등했습니다. 거품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지난달 보고서에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감소하고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 비트코인은 4만 2천 달러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고 코인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랠리에 묻지마 투자가 늘어나면서 밈코인의 경우 시세 변동성이 큰 만큼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공지능 열풍과 전기차 등이 에너지 수요를 크게 늘리면서 공급망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비영리 단체 북미전력통계신뢰도협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에너지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올해 여름 수요는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고 겨울 수요도 2015년 이후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AI 모델을 훈련하는 등 기술 기업들이 많이 생긴 데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 가상화폐와 같은 신흥기술의 등장이 에너지 수요를 크게 늘린 탓이라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화석연료나 원자력을 사용하는 발전소가 가동을 마치고 문을 닫는 것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현재 대용량 전기 공급 시스템은 2014년 이후 가장 가파른 수요 증가를 감당해야 한다면서 전기차 보급 속도에 따라 수요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남가주 해안가에 기름띠가 발견돼 당국이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안경비대는 오늘 해변에서 약 1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약 1.5마일에 달하는 기름띠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기름 유출이나 누출은 보고되지 않아 자연적으로 발생한 기름띠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름띠는 어젯밤 남가주 지역에서 처음 보고돼 이를 조사하기 위한 통합사령부가 구성됐습니다. 지난 2021년 헌팅턴 비치에서 파이프라인 유출로 원유가 해안가를 오염시키면서 당국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피트니스 박람회가 LA에서 개최됐습니다.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한국 기업도 주목받았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장한 체구의 남성들이 LA 컨벤션 센터로 입장합니다. 국제적인 규모의 박람회 개최지로 유명한 LA 컨벤션 센터가 거대한 헬스클럽으로 변했습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시청이 가능하도록 인포테인먼트 기능이 강화된 러닝머신, 하나의 기구로 다양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헬스 기기들도 이번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산을 오르는 것처럼 격렬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기, 해변에 가지 않고 신나게 사이클을 탈 수 있는 헬스 기기도 인기를 끌었는데 가정에서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2024 피트니스 박람회에는 헬스기기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서비스 제공업체 등 관련 산업에 연계된 기업들이 참가해 최신 기술을 뽐냈고 바이어 미팅을 통해 직접적인 거래도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업체도 박람회에 참가해 첨단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체중계처럼 생긴 기기에 서서 두 손으로 핸들을 잡으면 빠른 시간 안에 체성분을 분석해주는 방식인데 이미 한국의 병원이나 건강검진센터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That's like remarkable information. It was really cool, really easy, and insights that, I have no idea what's going on the inside. 참관객은 이 기술이 한국에서 온 줄 모르고 있었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High-tech, innovative, slick. I thought the user experience was fabulous. I think everyone should have one in their home.
이 업체는 미국 진출 15년 만에 체성분 분석 기술을 보편화시켰고 미 육군 등 정부기관에 대한 납품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들을 측정하는데 평가하는데 기본적인 그 장비로서 모니터링 툴로서 인바디를 인정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해병대, 육군, 그다음에 올해는 공군, 해군까지 진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팬데믹 이후 급성장한 건강 관련 산업의 미래가 밝다며 보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관련 기업들이 진출을 해서 여기에서 아주 좋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러면 저희도 조금 좀 덜 외롭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좀 진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분야의 미국 진출을 위해서는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연평균 7%대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국내 헬스케어 제품의 연간 매출액은 6천억 달러, 업계는 앞으로 5년 안에 9천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인데 얼마나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할지가 관심입니다. LA 컨벤션 센터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이스라엘 봉쇄로 식량난을 겪고 있는 가자 지구에는 국제사회의 구호품 투어가 진행 중인데요. 하늘에서 떨어진 구호품에 맞아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수경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상공에서 낙하산에 매달린 구호품들이 투하됩니다. 이 가운데 일부 낙하산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으면서 5명의 가자 주민들이 구호품 상자에 맞아 숨졌다고 이스라엘과 아랍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또 10명이 다쳤다고 가자지구 내 병원 의료진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가자지구 내 구호품은 라파와 케름 샬롬 등 육로를 통해 전달돼 왔습니다. 제 뒤로 2km쯤 가면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간 통로인 케름 샬롬 검문소가 나옵니다. 구호품 트럭들은 이 지역을 지나 가자지구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최근 보안 강화와 도로 붕괴 등으로 육로 보급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제 하늘길에 이어 해상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유럽 키프로스에서 가자지구까지 이어지는 해상 통로가 이르면 이번 주말 처음으로 가동됩니다. We are launching this Cyprus Maritime Corridor together. Cyprus,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Arab Emirates, and the United States. 키프로스는 EU 회원국 가운데 가자지구와 가장 가깝습니다. 이에 앞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또한 가자지구에 임시 항구를 건설할 것을 미군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휴전 협상은 교착 상태입니다. 협상에 참여해온 미국 CIA 국장이 이집트와 카타르 등 중동을 방문 중이지만 라마단 이전 타결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케렘 샬롬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Every road that's wrong seems like the road I'm on. Every side just seems unclear. And I wish I was here. Kia, movement that inspires. 연방기관은 공무원 사칭 사기 행각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공무원 사칭 소셜 시큐리티 관련 사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치안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정부 사칭 사기는 사기범들이 공무원이라고 속이며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이러한 사기 행각은 주로 전화통화로 이뤄지지만 이메일, 문자, 소셜미디어, 메일을 이용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정부 사칭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6억 1,700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부 사칭 사기 중에서도 소셜 시큐리티 관련 사기 피해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사기범들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거나 체포될 수 있다고 속이며 현금, 기프트카드, 전신송금 등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이들의 사기 행각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는데 사기범들은 발신자 번호 표시를 정부 번호인 것처럼 설정하고 가짜 문서들을 보내 심리적으로 피해자들을 압박하고
개인정보와 돈을 보낼 것을 재촉합니다. 연방사회보장국과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속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면 곧바로 끊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주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길현민입니다. 김동석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이번 주 드디어 슈퍼 화요일이 끝났습니다. 바이든 트럼프의 양자 구도가 확정이 됐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이번 슈퍼 화요일을 통해서 얻게 된 결과, 이에 따른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대통령 선거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한다. 이건 뭐 지난해서부터 거의 다 정해졌다고 봐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조 바이든은 정해져 있으니까 트럼프 쪽 선거를 우리가 여태까지 보면서 설명했어요. 아시겠지만은 어제의 그 슈퍼 투스데이는 트럼프의 질주였죠. 네. 억주 질주였었죠. 네. 15개 중에서 니키 헤일리가 버몬트, 예. 버몬트는 뭐 아주 진한 레드 스테이트, 아니 블루 스테이트잖아요. 이제까지 이기면은 트럼프 어떻게 했습니까? 자랑하면서 지지들 놓고서 막 욕설도 퍼붓고 막 그냥 떠들썩하게 했는데 어제는 방 안에서 몇 명 두고서 니키 헤일리 절대 언급 안 하고서 예. 단결, 연합. 니키 헤일리는 졌다. 여기서 멈춘다. 나를 지지한 공화당원들 그 사람들을 트럼프 당신 편으로 만들려면 앞으로 잘해라.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니키 헤일리라는 온건 보수파의 표를 끌어당겨야 될 것이고, 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전 주에 얘기를 했던 어떤 결집된 어떤 뭐 소수의 커뮤니티의 표를 또 이제 다스려야 되는 이런 과제들이 남아 있겠네요. 정확한 관점입니다. 예, 어제 스포츠데이에서 나타났던 바이든의 득표율이 더 긴장을 시킵니다. 조 바이든 캠프 안에서는. 왜냐하면 미네소타는요, 미시간보다 오히려 아랍권 모슬렘 숫자가 적어요, 유권자 수가.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20%의 언커미티드에다가 표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모슬렘 유권자들이 견인하고 있는 민주당의 좌파 유권자 연합이 연대를 하고 있더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이게요, 버몬트, 매사추세츠주, 미네소타, 콜로라도 지금 다 마무리가 되면 모르는데 캘리포니아도 그런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조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가 시소 게임이잖아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 바이든 캠페인 캠프에 비상이 걸렸다. 틀리지 않은 말이. 캘리포니아 주의 예비 선거가 치러졌는데 연방 하원 47지구에 우리 한인 주상원의원인 데이브민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결과는 2위. 사실 1위를 예상했는데 공화당 후보한테 지금 1위로 밀렸거든요. 본선거는 당과 당의 대결이 되잖아요. 네. 저는 데이브민 표에 민주당이 직결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어제 예비선거보다 데이빗민 입장에서는 본선거가 훨씬 전망이 좋다. 그렇지만 무섭습니다. 예, 이 에이펙이 운영하는 슈퍼팩이 공화당 민주당 가리지 않고 우리 눈밖에 난 사람은 하면서 상대방 선거운동을 돈을 갖고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하죠. 그래서 앞으로 훨씬 더 신중하고 진중하게 전략적 캠페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주목했던 또 다른 연방 하원 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LA 한인타운이 포함된 34지구 선거였는데 데이빗 킴 후보 그리고 칼빈 리 후보 이 두 한인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나란히 2위, 3위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지미 고메스 현역 의원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 고메즈와 데이빗 킴 격차가 좀 벌어진 것 같아요, 더. 네, 많이 벌어졌습니다. 예. 네. 이게 이제 좀 우려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한인표뿐만 아니라 데이빗 킴한테 집결돼 있던 표들이 좀 분산됐기 때문에, 지미 고메즈의 특징도 지미 고메즈 프라이머리 때 지미 고메즈를 찍는 표는 늘 정해져 있는 퍼센테이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이나 감소되는 움직임은 도전하는 사람들한테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보면은 그 지미 고메즈만 놔두고 나머지 분산된 표가 도전자한테 어떻게 결집이 되느냐. 저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또 다시는 어, 정치인으로 나가는 한인들은 일단은 한인 커뮤니 공동체 정치적인 결집을 하는 데 크게 해가 안 되게끔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교훈이라고 봅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이제 영킴 이제 의원이라든지 미셸 박스틸 이제 연방 하원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재선 3선을 노리는 현역 의원들은 사실 무난하게 예비 선거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미 이제 3선 세 번째 선거기 때문에 네. 지금서부터는 현직 프리미엄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리고 미셸 스틸박이나 영킴 의원 득표를 보면은 절반 이상씩을 격차를 2등하고서 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무난하게 3선이 되지 않겠는가 보여지고서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프라이머리를 볼 때는 캘리포니아 LA 인근에서 한인 연방 의원이 한 분 더 나와가지고 최소한 데이비 킴이나 이제 그 데이비 민하고 앤디 킴 중에 한 분은 분명히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한 명, 연방의회에 한인이 한 명이 더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그 좀 기대를 갖게 합니다. 김동석 대표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0일부터 썸머타임 일광 절약 시간제가 시작됩니다. 썸머타임이 시작되면 이날부터 LA와 한국의 시차는 17시간에서 16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올해 썸머타임은 11월 3일에 종료될 예정으로 썸머타임 시작에 따라 항공편 출도착 시간도 변경되는 만큼 여행자는 출발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토요일 밤 자기 전 미리 2시에서 3시로 변경하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썸머타임은 애리조나와 하와이를 제외한 48개 주에서 191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LA 경찰국에 1,200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근 2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LA 경찰들의 은퇴와 지난 2017년 이후 1년 반도 채우지 않고 이직한 경찰 수만 430명에 달해 지난 2월 기준 LA 경찰 수는 8,900여 명으로 9,000명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각종 보너스를 포함한 인센티브와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지원자 수가 늘고 있다고 LA 경찰국은 평가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경찰 인력을 늘려 치안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very road that's wrong seems like the road I'm on. Every side just seems unclear. And I wish I was here. Kia, movement that inspires.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